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355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 자, 횡령죄는 재물이었지만 배임죄는 이익입니다.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359조, 355조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타인 사무와 타인과 본인의 손해의 본인은 동일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맡긴 이익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동의를 보면 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배신죄로서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민사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입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민사 부분을 형사로 가지고 오기는 어렵죠, 그죠? 민사와 형사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거래관계. 거래관계는 민사로 봐야죠. 다만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하여 형사처벌하는데 판례는 타인 사무의 대행 의무자와 타인 재산 보전의 협력 의무자 발표할게요. 대행, 다른 사람의 신탁, 믿고 맡겨서 내가 대행해야 된다. 또 협력해야 된다. 대행과 협력, 배임죄의 주체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 횡령하니까 횡령은 신탁이잖아요. 재물을 믿고 맡긴 거에 대한 신탁, 신탁과 수탁. 배임은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믿고 맡긴 일에 대해 협력하고 대행해야 됩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함은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 보호, 신임 관계, 재산 보호, 관리 의무가 있을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인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 관리 보전에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등기 협력 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 설정 등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 신뢰에 협력할 의무, 대행 의무, 또 아까 나왔죠? 희약상의 의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고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행과 협력,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도 포함합니다.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 직접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도 포함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행 업무, 협력할 의무, 대행해야 할 의무, 그죠?
타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대행, 협력. 자, 첫째로 고용된 자입니다. 단체에 고용된 자는 보수를 받고 그 단체에 충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설령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자기의 업무를 마칠 때까지는, 즉 임기할 때까지는 뭐한다? 대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내가 완전히 오늘까지 그만둬 하면 오늘까지 그만두기까지는 내가 맡았던 일을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고 왔던 일은 마무리해줘야죠. 알려줘야죠. 그죠? 다만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들에게 충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의 정산위원장에게 조합의 정산위원장에서 해임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던 중, 해임됐는데 이걸 부정하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한번 볼까요? 모르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죠? 피고인이 부정하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제기, 법원에서 소송 제기되어서 소장 부분이 피고인 자택에 송달되었다면 정산위원회가 있죠. 정산위원회에서 피고를 자른 거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소장이 왔어요. 정산위원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자기가 맡은 일, 현직에 있을 때 법원에 초청이 왔기 때문에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보통예금에서 예금주는, 내가 예금 주인이죠. 예금주. 예금 계좌를 가지고 가서 내 돈 주세요 하고 예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 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응할 의무가 있죠. 우리가 은행 가서 돈 주세요, 내 돈 주세요 하면 응할 의무를 주잖아요. 하지만 이 은행 직원은, 임직원은 그 은행에 소속된 직원이잖아요. 그 직원과의 관계지 손님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금주와 사이에 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자기는, 즉 임직원은 은행의 직원이다. 손님과의 관계는 아니다. 갑택시회사 노조의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조의 연맹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지역본부를 위한 사무처리자. 맞죠? 피고인은 전국택시노조 연맹지역본부를 위한 사무처리자이고 이 피고는 전국택시연맹 전태경 지역본부 사무처리자이죠. 근로자들, 여기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무처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직원이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과의 관계에서 은행 직원은 은행의 사무처리자고 손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이 노조 이 사람도 그 지역본부의 사무처리자이지 노동자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삼자 간의 거래라든지 삼자 간 거래. 이 내용을 보면 삼자 간의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삼자 간의 거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죠. 배임죄도 마찬가지로 삼자 간의 거래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위임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란 건 뭐냐면 법적으로 후견인, 즉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정 대리인이 잘못하면 배임죄가 되겠죠. 호적상 침모가 있고 권리의 명의 신탁, 믿고 맡겠다. 대리인 대신한다. 배임죄가 주체가 됩니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자, 공동의 재산은 남의 재산이죠. 그죠? 공동의 재산은 남의 재산입니다. 공동으로 취득한 회사 모래 취득권이 동업자 1인 단독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의로 팔아버리는 것, 임의로 팔아버리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 이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을 처분에 관여했다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호적상 친모가 미성년자 재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즉 여기 보면 위임받은 자, 위임이란 거는 권한과 권리를 받은 넘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위임이란 게 권한과 권리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위임받은 자. 기업의 영업 비밀을 사회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은 배임죄가 되죠. 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건 배임죄가 됩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인 64mm 드림 헤로드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유출했다.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죠. 그 이후에 직원과 접촉하여 업무상 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이미 여기서는 성립한 거죠. 완료한 거죠. 반출했으니까 비밀을 반출했단 말이에요. 이미 성립이 끝난 거예요. 이미 성립 다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 이미 반출했는데 이 직원과 또 접촉해서 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이 배임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죠. 이미 공동정범이라는 건 함께 모의해서 범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범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해버렸어. 다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무단 반출할 때 기수가 되므로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의 발명 특허. 자, 발명 특허란 게 뭐냐면 발명을 하면 그 발명품에 대한 특별히 권리를 주는 권리. 그게 발명 특허예요.
그죠? 갑 주식회사 임원,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몇 명 되네요. 그죠? 주식회사의 임원, 종업원들이 직무에 관하여 일을 하면서 발명한 3D 입체 게임 전용 컨트롤러. 자, 이 사람들이 임원이 종업원이 발명했어요. 특허 출원의 명의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발명한 사람들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자, 회사의 소속이지만 발명은 피고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인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직원이니까. 직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을 등의 직무 발명을 특허를 출연하면서 갑 회사 이름으로 안 하고 대표이사 을을 이름으로 출연하면서 특허 발명자란에 대표자가 왜 대표자야? 나도 했는데 하고 을 외에 피고인 이름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발명한 거 아니야? 내 이름을 넣었어.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거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뭔가 연구해서 하면 발명자가 원래 특허해도 됩니다. 백석대학교 교수인 내가 뭔가 발명해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립자 우리 백석대학교 이름으로 이거를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석대학교 이름 안 하고 내 이름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죠? 내 이름을 해서 이게 배임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특허를 가진 교수님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 배임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내가 아닌 내 친척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배임이란 게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러면 이걸 배임죄 벌것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판례는 아무런 이득을 취득한 게 없다. 원래 횡령은 재물을 취득해야 되고 배임은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본인이나 3자가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